키오즈 미츠리와 도키토 무이치로 두 기둥을 필두로 상현 혈기로부터 대장장이 마을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한 탄지로 일행. 두 상현의 혈기에게 습격을 받은 것 치고는 마을의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실한 이들을 애도할 틈도 없이 혈귀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간소하게나마 그들을 위한 돌무덤을 만들고 칼을 받쳐 넋을 기렸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시간은 멈추어서도 이 세상은 멈추지 않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했고 도곡마을의 재건과 이전에 힘써야 했습니다. 나비저택에 입원 중인 탄지로는 카쿠시 고토로부터 마을의 거점이 옮겨졌다는 근황을 전해들었고 연주와 하주는 이틀간 푹 자고 그 후 사흘 만에 거의 완쾌된 상태였죠. 그런 그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탄지로의 모습에 고토는 너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토의 시선을 통해 탄지로의 능력치가 점점 기둥급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죠. 과거 무한열차에서 큐주로가 전지중호흡 상중이 주로 올라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주가 되기까지 만보는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유곽과 대장장이 마을을 거치면서 현재의 탄지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훈련과 싸움 때문이겠죠. 어쨌든 고토는 탄지로가 빨리 건강해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탄지로를 걱정하고 있었고 다들 살아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극복한 네즈코에 관해 물어보았죠. 탄지로는 네즈코의 상태가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혈귀로서 진화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고 타마요가 조사하는 중이었는데 저는 네즈코가 인간을 먹지 않기 위해 수년간 잠을 자고 유아 퇴행기를 거쳤다는 점에서 진화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무튼 탄지로는 말이 헛나와 타마요의 존재에 관해 말할 뻔했으나 살에 들린 바람에 얼렁뚱땅 넘어갔고 네즈코는 키요스미 나호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마침 제니츠와 재회하게 됩니다. 제니츠는 어서 오라고 말하는 네즈코의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죽을 것 같다며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네즈코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 거라고, 드디어 우리가 결혼하는 거라고, 결혼하면 날마다 초밥이랑 장어 먹여줄 거라고 날뛰기 시작했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니츠가 아직 어리네. 장어는 네가 먹... 근데 네즈코의 입에선 제니츠의 이름이 아닌 이노스케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틀 전 다쳐서 나비저택에 온 이노스케가 자신의 이름을 외우라고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노스케를 향한 사리를 품게 되는 제니츠였습니다. 한편 우부야시키 저택에선 긴급 주합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마네가 카가야의 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주 카가야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을 들은 기둥들은 순간 동요합니다. 그러나 곧 주들을 대표해 암주는 카가야가 좀 더 오래 살길 기원하며 아마네를 격려해 주었죠. 이에 아마네는 감사를 표하고 긴급 주합회의가 열린 까닭을 말합니다. 햇빛을 극복한 혈기가 나타난 것으로 무자는 그 자신도 햇빛을 극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노려올 것이었기에 아마네는 혈기와의 대규모 총력전이 다가올 것이라고 공표했고 이번 주합회의의 주요 안건은 무이치로와 미츠리가 발현한 반점이었죠. 아마네는 반점에 대한 전승된 기록을 말해주었습니다. 전국시대 시작의 호흡의 검객들은 키부츠지 무잔을 처단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었는데 그들 전원에게는 혈기 문양과 비슷한 반점이 발현되었다는 이야기였죠. 혈기와의 총력전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의 검객들과 같은 반점을 발현할 수 있다면 귀잘대의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내미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째서 비밀에 붙여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점이 발현되지 않아 절망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반점에 대한 전승된 기록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아마네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요시되지 않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귀살대가 이제껏 여러 번 괴멸당할 뻔하며 그 과정에서 계승이 끊긴 탓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겨진 말은 반점을 가진 자가 한 사람 나타나면 그의 공명하듯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서 최초로 반점을 발현한 것은 비록 주는 아니었으나 카마도 탄지로였는데 본인도 반점이 발현되는 방법을 확실하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뒤를 이어 반점을 발현한 연주와 하주에게 아마네는 교실을 청했습니다. 미츠리는 탄지로와 같이 설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이치로가 반점을 발현했을 때 짐작가는 부분, 평소와 다른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이치로는 코테츠가 자신을 구해주어 예전의 기억을 되찾았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너무도 강한 분노로 감정을 수습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의 특이점은 아마 심박수는 200이 넘었고 체온의 숫자는 39도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물었으나 무이치로는 그 상태를 견뎌내는 것이 필시에 반점이 나타나는 자와 나타나지 않는 자의 갈림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반점의 발현이 주의 급선무가 될 것이라며 상황을 정리했는데
아마네는 반점의 훈련 전 한 가지 전달 사항을 말합니다. 이미 반점이 발현된 분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 반점이 발현된 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점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긴급 조합 회의는 끝나게 됩니다. 아마네가 퇴실한 뒤 기동끼리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정해야 하는데 토미오카 기유는 자신은 상관없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설명이 부족한 기유에게 시노부가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자 기유는 답합니다. 난 너희와 다르니까. 사네미는 기유가 자신들을 깔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맞짱 뜨려고 기유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은 암주의 박수였습니다. 주변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박수였죠. 히메지마 규메이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논의하며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나비자택에서는 하가네즈카가 탄지로를 찾아왔는데 하가네즈카의 모습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성격상 몸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칼을 벼른 탓이겠죠. 하가네즈카는 탄지로에게 칼을 건네주었고 탄지로는 교주로의 날빛을 보며 코테츠를 구해준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하가네즈카는 숨을 몰아쉬며 얼른 칼날을 보라고 재촉했는데 탄지로는 칠흑의 깊이가 다른 칼날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쇠의 질도 좋고 예전 주인이 상당히 강한 검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한텐구와의 싸움을 생각해보면 탄지로가 베지 못한 한텐구의 목을 완전히 벼른 상태의 칼이 아니었음에도 일격에 벨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탄지로는 어마무시한 칼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이어서 칼을 벼를 때 나타났던 칼에 새겨진 문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멸할 멸자, 이 칼을 벼린 도공이 제작자 이름도 무엇도 새기지 않고 오로지 세상 모든 혈기를 멸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그 한 글자만을 새긴 것이었죠. 주들의 칼날에 새겨진 악귀멸살이라는 글자는 이 칼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급제도가 시작되면서 새기게 된 것이고 이 칼은 악귀멸살의 근본이 되는 칼이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이 칼을 연마하느라 꽤 고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단골을 갖다 바치라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이노스케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는데 이노스케가 합동 강화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규메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의 시작을 알립니다. 긴급 조합회의 이후 귀살대는 혈기와의 총력전을 앞두고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도 주훈련. 주 밑에 있는 계급들이 주를 순서대로 찾아다니며 훈련을 받게 되었죠. 기본적으로 주는 추국호 외에는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었죠. 주들이 경비하는 담당 구역이 광대했고 혈귀에 관한 정보 수집과 자신의 검수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등 그 외에도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네즈코의 태양 극복 이후 혈귀들의 출몰이 멈춰버려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주들은 야간 경비와 대낮 훈련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잘때의 상황을 탄지로는 제니치로부터 듣고 있었죠. 제니치는 힘든 훈련을 불평했으나 탄지로는 자기보다 급이 높은 사람과 대련하는 것은 숙달의 지름길이라며 기대했습니다. 그런 탄지로의 말을 듣고 제니치는 손절치려고 했는데 탄지로는 한텐구와의 싸움에서 한쪽 다리를 거의 못쓰게 되었을 때 예전에 제니치가 알려준 번개의 고급 요량을 사용한 덕에 혈귀의 목을 벨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 자신을 궁지에서 구해줄 때도 있으니 분명 주들과의 훈련에서 배운 것도 전부 좋은 미래로 연계될 거라고 탄지로가 말하자 제니치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 헤레레하며 떠났는데 제니치가 떠난 뒤 탄지로에게 우부야시키 카가에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한편 구살대의 주들은 단계별로 대원들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 훈련의 첫 번째 시련은 은퇴한 우주의 텐겐의 기초체력 향상으로 시작하여 하주의 고속이동 훈련, 연주의 유연성, 사주의 검술 규정, 풍주의 무한타격 훈련, 암주의 근육 강화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원들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주의 입장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찾아오는 대원들을 계속 상대함으로써 체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심박수와 체온을 높여 반점을 끌어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었죠. 이미 반점이 나타난 사람은 항상 반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훈련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손에 넣은 정보는 대원 전체에게 전달, 공유하여 귀살대 전체의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곧 다가올 큰 싸움을 대비해서이죠. 그러나 한 남자, 토미오카 기유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에게 카마로 탄지로가 찾아갔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을 훈련시켜달라고 말했으나 기유는 거절했습니다. 이때 탄지로는 기유에게서 은은하게 풍기는 화가 난 냄새를 맡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기유는 탄지로가 물의 호흡을 터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며 탄지로가 꼭 수주가 되어야만 한다고 답했죠. 사용하던 호흡을 바꾸거나 새로운 호흡을 파생시키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기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주가 부재 중인 지금 한시라도 빨리 누군가가 수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말을 했고 곧 자신은 수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서는 기유의 뒷모습을 보며 탄지로는 카가야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는데 카가야는 지금이 모두가 똘똘 뭉쳐 힘을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자꾸만 혼자서 뒤돌아버리는 기유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유와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없는 몸 상태였기에 기유가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말해달라고 탄지로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탄지로는 카가야가 부탁한 그대로 끈기 있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유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끈기에 기유는 당황했고 똥강까지 탄지로가 쫓아오자 자신이 수주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최종 선별에서 혈귀를 단 한마디도 쓰러뜨리지 못한 자신이 수주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기유는 자신의 벗인 사비토와 얽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거 기유는 병으로 사망한 부모님의 유산으로 누나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나인 치타코는 혈귀에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기유는 마음의 병이 있다고 여겨져 먼 곳에 의사를 하고 있는 친척집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는 이동 중에 도망쳤으나 산속에서 조난되었고 죽을 뻔한 것을 우로코다키의 지인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이후 우로코다키의 제자가 되어 사비토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동갑에다 피차 혈육이나 부모가 없었기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기유는 사비토가 정의감 강하고 마음씨 착한 소년이라고 생각했고 어느덧 함께 선별 시험을 치르게 되었죠. 기유는 맨 처음에 달려든 혈귀에게 상처를 입고 정신이 몽롱해져 있었는데 그때 사비토가 나타나 구해주었고 사비토는 기유를 다른 소년에게 맡긴 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난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사비토는 그 산에 있던 혈귀를 거의 혼자서 다 쓰러뜨렸으나 무리해서 칼날이 무뎌졌기 때문인지 우로코다키를 원수로 생각하던 손오니에게 죽게 되었고 그대로 그해 사비토를 제외한 선별을 치른 전원이 합격하게 되었죠. 기유가 조합회의에서 너희들과 다르다고 말한 이유는 혈귀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목숨만 부지해 선별에 통과했다고 할 수 없기에 다른 주들과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보였고 기유는 다른 주들을 찾아가 훈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비토라면 모르지만 자신에겐 반점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 말을 뒤로 기유는 이제 내일에 상관하지 말라 했고 탄지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탄지로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탄지로는 그가 수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 안에 숨겨진 기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살아주길 바랐더니가 자기보다 빨리 죽거나 자신을 지키다가 죽는다면 느끼게 될 살을 도려내듯이 아픈 괴로움을 말이죠. 탄지로는 사기리산에서 자신을 훈련시켜준 사비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최종 선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벅찼던 자신에 비해 선별 때 모두를 구해주었던 사비토를 탄지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사비토는 당시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또래보다 강했고 랭고쿠 큐주로와 같이 다른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대단한 검객이 되었을 것이었고 그 때문에 기유는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탄지로는 그때 기유가 사비토 대신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 또한 큐주로 대신 자신이 죽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언젠가는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노스케가 믿는다는 소리 들었으면 그것에 보답하는 건 왜 생각하지 말라고 다그쳤었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탄지로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기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고 수조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왔을 길을 짐작해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얼마나 질책하며 경험을 쌓아왔을지, 얼마나 스스로 몰아붙이고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 탄지로는 기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꼭 물어보고 싶기에 기유에게 묻습니다. 사비토가 맡긴 것을 이어나가지 않을 건지에 대한 물음이었죠. 그의 말에 기유는 과거 사비토에게 왼쪽 따귀를 얻어 맞았을 때의 아픔과 충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비토가 기유의 왼쪽 뺨을 때린 이유는 기유가 죽은 누이 대신 차라리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며 자책하자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유의 누이는 혈귀에게 죽은 그 이튿날 홀례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비토는 누이가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혈귀에게서 기후를 숨기고 지켜준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자책하는 것은 죽은 누이가 목숨 걸고 이어준 목숨을 맡기고 떠난 미래를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마음을 이어받은 기후는 절대 죽어선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죠. 기후는 사비토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탄지로가 말해주기 전까지 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지켜주다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멎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유는 곧 누이와 벗의 얼굴을 떠올렸고 자신이 미숙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기유가 자신의 규살대의 수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보다 살아주길 바랐던 이가 당시 나약했던 자신 대신 죽은 것, 소중한 이에게 지켜지기만 할 뿐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이죠. 탄지로는 이미 교주로가 맡긴 것을 이어나가고 있었기에 기유를 일깨워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유도 가세하여 주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시노부는 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카나오가 찾아옵니다. 카나오는 암주의 훈련 다음으로 시노부에게 훈련을 받고자 했으나 시노부는 어떤 사정인지 이번 훈련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카나오는 좀 더 시노부와 훈련하고 싶다며 자신의 의지를 소리내어 봅니다. 카나오가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낼 수 있게 된 것에 시노부는 미소 지었고 이에 시노부는 지금이 적기라며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귀를 쓰러뜨릴 계획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타마요의 집에는 오부야시키 카가야의 심부름으로 까마귀가 도착했는데 용건은 시노부와 함께 네즈코의 백모도 포함하여 혈귀에 관해 연구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키부치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부야시키 저택, 즉 규살대 본거지로 와달라는 것이었죠. 드디어 부상에서 완쾌한 탄지로, 그는 고대하던 주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동 강화 훈련은 이미 탄지로의 신체적인 능력은 현 세대의 주들과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지로가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기술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확실히 주급으로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탄지로의 몸을 보면 무한열차 이후까지만 해도 몸에는 상처가 없었는데 한때 네즈코를 위해 최종 선별을 치르기 위한 고된 훈련의 결과로 그 흔적을 탄지로의 손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유곽과 대장장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큰 싸움을 겪고 이제는 몸 곳곳에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탄지로를 텐겐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고 텐겐의 부인들 또한 대원들을 위한 밥을 만들며 돕고 있었기에 탄지로를 보자 표정이 밝아졌죠. 탄지로는 약 열흘 만에 텐겐의 체력 훈련을 돌파했고 무이치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무이치로의 훈련은 근육의 이완과 긴장 전환을 매끄럽게 만들어 긴 시간 체력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훈련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이치로는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의 고속이동 훈련은 닷새 만에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주 칼로즈 미츠리와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탄지로를 반갑게 맞아주는 미츠리. 그런데 훈련보다 먹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레복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다리를 180도로 찢기도 하면서 훈련을 완료했고 이제 탄지로는 사주의 검술교정 훈련을 받기 위해 이구로 오바나이를 찾아갔는데 오바나이는 카마도 탄지로, 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지게 가오잡니다. 그 이유는 오바나이와 미츠리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탄지로와 즐겁게 훈련했다는 미츠리의 편지를 받고 오바나이는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빡센 훈련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훈련은 사주와의 1대1 검술 대련으로 진행되었으나 훈련장 곳곳에는 갖가지 죄를 지은 대원들이 묶여 있었고 그들을 피해 검을 휘둘러야 했죠. 하지만 사주의 검은 기묘한 방식으로 휘어서 정확하게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좁은 틈새에서도 스르륵 밀고 들어오는 공격은 그야말로 뱀과 같았죠. 그뿐만 아니라 탄지로가 공격하려고 할 때 살려달라며 들려오는 대원들의 마음의 목소리는 탄지로의 멘탈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탄지로는 전에 없이 정확한 각도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는데 탄지로가 오바나이의 공격을 피한 뒤 반격하자 그의 하울이 밑자락이 달렸고 그대로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훌륭하게 훈련을 마친 탄지로를 예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츠리랑 허물없이 떠들지 말란 말은 잊지 않았죠. 어느덧 4명의 주 훈련을 완료하여 이제 풍주와 암주의 훈련이 남은 상황. 탄지로는 풍주의 도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깜짝아. 제니츠는 겨우 여기까지 도망쳐왔다며 자신을 도피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곧 그의 뚝배기를 누군가가 붙잡는데
그는 엄청난 오라를 풍기는 사내미였습니다. 사내미가 후연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내 손에 죽을지 선택하라고 말하자 제니츠는 꾀의 소리를 질러댔고 사내미는 시끄럽다며 일격에 기절시켰습니다. 제니츠를 업은 탄지로는 사내미를 따라 그의 도장으로 향했고 과거 다소 껄끄러운 사연이 있었음에도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내미의 대답은 난 널 인정하지 않으니 건방 떨지 말란 것이었죠. 사실 귀살대에서 탄지로의 업적을 살펴보면 12개월 토발에 벌써 4번째나 가담했는데 배우가 박하긴 하네요. 뭐 그래도 고토상을 비롯하여 기율을 비롯한 여러 기둥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탄지로의 말에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으나 점점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의 탄지로는 호락호락하지 않게 사내미에게 답합니다. 자신도 사내미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네즈코를 찔렀기 때문이라며 시원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런 탄지로의 뒷모습을 보며 사내미는 배짱 한번 좋다고 말하는데 교주로가 처음 조합회의에 참여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사내미는 딱히 패기 있는 녀석을 싫어하는 편이 아니죠. 그러나 곧 훈련이 진행되면서 탄지로는 제니츠가 도망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내미의 훈련은 무조건 사내미에게 칼을 들고 덤벼드는 단순한 타격 훈련인데 토하며 실신할 때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때까지 휴식은 없는 말 그대로 무한으로 타격하는 혹독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바나이도 이보다는 좀 더 휴식을 주었었고 사내미는 탄지로를 특히나 사납게 대해서 잠시라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훈련부터 탄지로의 얼굴은 만신창이의 토사물투성이 투지가 꺾일 정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게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게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려는 듯 했으나 사내미는 자신에게 동생은 없다고 부정하며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게냐는 할 말을 잃었고 사내미는 더욱 모질게 말합니다. 아무런 재능이 없으니 귀살대를 관두라고 호흡도 못쓰는 놈이 검객이라고 나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게냐는 뒤돌아서는 사내미에게 줄곧 해오고 싶었던 말을 전하려고 했고 탄지로는 숨어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내미는 진심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꺼지라고 말했죠. 그의 말에 게냐와 탄지로는 당황했고 게냐는 자신이 사내미에게 올 수 있게까지 혈기까지 먹어가며 싸워왔음을 토로해보지만 사내미는 게냐가 혈기를 먹었다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순간 달라진 사내미의 분위기에 게냐와 탄지로는 몸이 떨려왔죠. 그리고 곧 사내미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가 게냐의 눈을 찌르려는 순간 탄지로가 재빠르게 튀어나와 게냐를 감쌌습니다. 사내미는 게냐를 죽일 작정이냐는 탄지로의 물음에 귀살대를 그만두지 않겠다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였죠. 이에 탄지로가 형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자신은 절대로 게냐를 방해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며 재능이 있건 없건 게냐가 있었기에 상현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며 게냐를 감쌌고 곧 사내미와의 맞짱이 시작됩니다. 사내미는 탄지로의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날렸으나 이를 탄지로가 맞고 다리로 사내미의 뒤통수를 자극한 뒤 제니츠에게 게냐를 피신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곧 사내미의 반격이 이어졌는데 스친 것만으로도 기가 잘리는 위력이었죠. 한편 제니츠가 게냐를 끌고 가면서 저런 게 형이냐며 완전 정신병자 같다고 말하자 게냐가 우리 형을 모욕하지 말라며 제니츠에게 금방을 갈깁니다. 탄지로와 사내미의 싸움은 대원들이 말리려고 달려들기도 하며 난장판이 되었고 그들의 난투는 저녁이 다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풍조와의 수련은 상부에서 접근 금지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매듭지어졌고 이후로 탄지로와 제니츠는 마지막 훈련인 근육 강화 훈련을 받기 위해 암주의 훈련장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탄지로는 끝내 시나즈가와 형제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또한 반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수련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곧 폭포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 이노스케가 있었고 그 모습에 탄지로와 제니츠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심두 멸각이면 불 또한 차다. 그곳엔 나무통을 지고 불 속에서 이들을 환영하는 암주 히메지마 규메이가 있었습니다. 사내미에게서 벗어났더니 더욱 괴물을 만나게 된 탄지로 일행이었습니다. 암주의 후연장에 도착한 탄지로와 제니츠 규메이는 자신의 훈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중심, 즉 하반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강인한 하반신은 몸을 안정시킴으로써 정확한 공격과 무너지지 않는 방어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반신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폭포수를 맞는 수련을 하고 다음으로 통나무 3개를 짊어지는 수련, 마지막 수련으로 바위를 일정 앞까지 밀어 운반하는 딱 이 3가지뿐인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심플하지만 훈련의 강도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물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이 산의 강물은 한겨울의 강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약 1각 정도는 폭포를 견뎌낼 수 있어야 다음 수련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제니치는 꾀액대며 앓는 소리를 냈고 전부터 이미 수련 중이었던 무라타는 생존의 호흡으로 터득한 지혜를 통해 바위에 달라붙으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몸을 덜덜 떨며 폭포로 향하던 탄지로는 노력하는 이노스케를 보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으나 이노스케의 상태가 왠지 이상했습니다. 폭포를 맞던 이노스케는 의식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이노스케를 소생시킨 뒤 폭포를 맞았고 잠시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노스케는 암주가 구슬짝에다 아저씨라며 드물게 남을 인정했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놈은 귀살대 최강이라고 말이죠. 사실 이노스케는 구메이에게 도전했다가 발렸었고 그 과정에서 야생의 날카로운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정확했을 것이었죠. 탄지로 역시 예민한 후각으로 암주의 냄새만 유독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들은 구메이가 벌써 반점을 발현했더라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제니치는 암주도 바위를 움직이지 못할 거라며 믿지 않았고 분명 젊은 애들 괴롭히며 즐기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니치는 수련용 바위보다 더 큰 바위를 움직이는 구메이를 보게 되고 탄지로는 히메지마 씨가 대단하다며 저렇게 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현재 자신과 주와의 격차를 두 눈으로 목격한 제니치는 우린 저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불평하고 발광했습니다. 그러나 이노스케는 구메이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는지 멧돼지 탈에 빗대를 세우며 곧 다음 수련으로 향했고 탄지로 또한 성실하게 폭포 수련과 통나무 짊어지기 수련을 완료했죠. 이제 마지막 바위를 움직이는 수련이 남았는데 엿새가 지나고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암주의 훈련은 전혀 강제성이 없어서 많은 대원이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무라타를 비롯한 기타 등등의 대원들은 황금세대라고 불리는 현세대의 주들에게 거의 추구코가 없는 이유를 납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훈련이 너무 힘겨워 다들 도망가거나 주와의 격차에 충격받고 투지가 꺾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탄지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단순히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호흡법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이만큼 훈련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반점을 계속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쑥 게냐가 나타나 탄지로의 반점이 진해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암주의 추고코인 게냐는 사네미와 있었던 일로 그동안 혼나고 근진 중이었었는데 게냐는 애꿎게 자신의 일에 끌어들인 것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감싸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탄지로가 반점이 더욱 진해졌음에도 그동안 반점이 또렷하지 못하다고 느낀 이유는 날마다 얼굴을 보고 지냈기 때문에 변화를 알아챌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게냐는 바위로 움직이는 방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반복 동작을 사용하는 것. 암주가 가르치는 것엔 미숙했기 때문에 게냐가 눈으로 보고 훔쳐낸 기술로 집중을 극한까지 높이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리 정해둔 동작을 취하는데 게냐와 암주의 경우는 연불을 외는 것이었죠. 그런 탄지로와 게냐의 대화를 구메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귀살대원들의 뒤를 징그러운 눈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것의 정체는 나키메의 눈 분신이었습니다. 무한성에선 나키메가 혈기사냥꾼의 행방과 더불어 태양을 극복한 네즈코의 위치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투발된 한탱물을 대신해 새롭게 성현의 사가 된 나키메의 성장을 키부츠지 부자는 칭찬해 주었고 이미 귀살대가 위치한 지역 대부분의 정찰을 끝마친 상태였죠. 무자는 기대합니다. 네즈코와 우베야시키의 위치가 곧 발견될 것을 말이죠. 게냐가 가르쳐준 반복 동작이라는 건 모든 감각을 단숨에 활짝 여는 기술이었습니다. 전집중과는 또 다른 것으로 호흡을 쓸 수 없는 게냐도 반복 동작은 할 수 있었죠. 교메이와 게냐는 이걸 사용할 때 분노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것을 통해 심박수와 체온을 상승시켰고 탄지로는 자신에게 반점이 나타난 것도 그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으나 반복 동작을 사용하던 게냐와 교메이는 반점이 없었기에 그 추측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탄지로는 반복 동작을 사용함으로써 언제든지 순식간에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탄지로의 경우 연불을 외는 것 대신 우선 소중한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랭고쿠 씨의 말씀을 떠올려 마음을 불태우는 흐름이었죠. 처음에는 잘 안되었지만
반복 동작을 통해 전략을 몇 번이고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이 탄지로의 반점은 더욱 진해졌고 바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제니츠는 경악했고 이노스케는 졌다며 분한 마음을 표현했죠. 이노스케도 반복 동작 요령을 탄지로에게 들었는지 튀김을 떠올리며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고 저돌맹진을 외치며 바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계속 훈련에 불평하던 제니츠만 남은 상황. 그때 제니츠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탄지로는 바위를 일정까지 움직이는 것에 성공했으나 갑자기 탈수 증상이 찾아와 쓰러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한 그때 히메지마 교메이가 나타나 물을 먹여주었죠. 그러고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탄지로를 인정한다고 말이죠. 탄지로가 자신의 훈련을 완료한 것뿐 아니라 도곡마을에서의 탄지로의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메이는 혈기인 누이 동생보다 마을 인간의 목숨을 우선한 탄지로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며 그것은 검객의 귀감이니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탄지로는 그 결단은 네즈코가 내린 것이지 자신이 내린 게 아니라며 인정받는 것을 거부했죠. 교메이는 어린아이라는 족속의 본질이 순진무구하고 나약하고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잔혹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욕 덩어리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말을 듣고 역시 그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탄지로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늘 틀리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앞일은 알 수 없고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줘서 그 결과 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했죠. 탄지로는 훈련이 끝났기에 마신 물과 함께 좋은 공부가 되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에 교메이는 탄지로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고 누가 뭐라든 간에 자신은 탄지로를 인정하겠다고 말하자 탄지로는 어째서인지 의아해했는데 이에 교메이는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귀살 때에 오기 전 교메이는 절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걷어 키웠는데 비록 다들 한 핏줄은 아니었지만 의좋게 서로를 도와가며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교메이의 당부를 지키지 않고 해가 저물고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가 혈기와 마주쳤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절에 있던 교메이를 비롯한 8명의 아이들을 혈기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이를 떠올린 교메이는 그 당시의 분노가 떠올랐는지 얼굴에 힘줄이 돋아났죠. 곧 그 아이는 등나무꽃 결계를 해제한 뒤 혈기를 불러들였고 4명의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남은 4명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으나 3명의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교메이는 당시 자신이 비쩍 마르고 눈도 보이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른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의 말을 들어준 유일한 한 명은 사유라는 가장 어렸던 아이였죠. 그 3명의 아이는 멱이 따져 죽었고 교메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유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며 혈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생물을 때리는 감촉은 지옥과도 같았고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힘을 담아 휘두른 주먹은 스스로 무서울 정도의 위력이었죠. 계속해서 재생하는 혈기의 특성상 그는 지옥과 같은 불쾌함을 계속 느끼면서도 동이 틀 때까지 혈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지리겨야 했고 동이 트자 곧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유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괴물이라고. 모두 저 사람이 다 죽였다고 말했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 생각했던 교메이. 그러나 하나의 방아쇠로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되면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등 많은 걸 잃고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당시 어렸던 사유가 무서운 일을 당하며 혼란에 빠졌던 거라고 판단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남았던 사유한테만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날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자신은 구원받았으리라 생각했죠. 동이 트자 혈기 시체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주검만 남은 상태였기에 결국 교메이는 살인죄로 투옥되었습니다. 우부의 시키카가야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처형당했을 것이었고 그 뒤로 교메이는 의심이 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탄지로도 의심했습니다. 평소엔 아무리 선량해도 위기에선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 허나 탄지로는 도망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솔직하고 한결같았죠. 교메이는 자신이 수많은 인간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봐왔다며 자신이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감을 느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니 탄지로가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그의 말에 탄지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하며 눈물을 보였고 교메이는 자신의 큰 손으로 탄지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해맑게 웃었는데 이에 교메이는 과거 자신이 사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탄지로의 모습에서 그때 받지 못했던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교메이는 곧 자신의 훈련을 용케 완수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탄지로는 교메이의 과거를 듣고 난 뒤 하산하기 전 게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게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메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호흡에 재능이 없는 게냐를 추구코로 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혈규를 잡아먹는다는 걸 알고 제자도 받아주고 몸 상태를 살펴보라며 신호부도 소개해 주었죠. 자신이 필사적으로 지킨 아이에게 살인자라고 매도당한 교메이와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켜준 형을 살인자라고 매도한 게냐. 사실 그때 사요가 말한 저 사람은 혈규를 말한 것이었으나 동생들을 잃고 정신이 없었던 게냐처럼 제대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각자 반대되는 오해로부터 시작되어 귀살대로 흘러들어온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이었을까요? 신호부는 게냐가 혈규를 먹어왔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설교를 늘어놓았고 게냐는 고지식해 보이는 탄지로도 이것저것 말할 줄 알았으나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자신도 호흡을 못 썼다면 그와 같았을지도 모른다고 답해 주었죠. 게냐는 형에게 사과하고 인정받기 위해 탄지로는 누이 동생을 혈귀에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에 입단했는데 각자 소중한 사람을 위해 필사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게냐의 사정을 알고 있는 탄지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가 게냐처럼 호흡을 쓸 수 없었다면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탄지로는 신호부가 게냐의 몸이 걱정되어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라며 그녀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고 암주의 후연 다음으로 기후를 찾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게냐에게 동행하자고 말했으나 게냐는 아직 암주의 훈련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게냐와 동행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게냐의 형, 암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음으로 탄지로는 며칠 전부터 말이 없어진 제니치가 걱정되어 음식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제니치는 아직 바위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전의 훈련을 불평하던 모습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또렷한 어떤 목적이 생긴 제니치는 누구보다 진지했죠. 그는 도움을 주겠다는 탄지로의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산한 탄지로는 그런 제니치와 마을에 맡겨두고 네즈코를 걱정하며 기후의 거처로 향했는데 그곳엔 기후와 사네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대치 중이었습니다. 순간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 제1형을 사용하며 기후를 공격했고 기후는 이를 막아냅니다. 탄지로는 그들의 공격이 빠르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으로 동작을 쫓아갈 수 있었죠. 무한열차에서의 탄지로와 현재의 탄지로의 차이가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사네미는 아직까지 기후가 조합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오해하고 있었고 물의 호흡과 바람의 호흡이 맞부딪히자 그들의 물tom은 부서지게 되죠. 다음으로 맨손 사투를 이어나가려는 찰나 탄지로가 나타나 이들을 만류했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오하기 덴탈전이냐며 그런 거라면 자신이 실컷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죠. 자신의 은밀한 취향을 들킨 사네미는 어떤 오하기를 좋아하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탄지로의 죽방을 날려버린 뒤 떠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탄지로는 이들이 싸운 이유가 주 훈련의 일환으로 주는 주들끼리 대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네미는 사람 이상해지게 만드는 내송이라며 탄지로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것을 낚았습니다. 그건 나키메의 눈 분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산 측이 귀살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시간 키부츠지 무자는 오보야시키 카가야의 저택에 찾아와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 혈기와 귀살대가 천년간 대립해온 이유이자 무장과 우부야시키 일족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카가야는 반년 전부터 의원에게 수리인으로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현재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오로지 무장을 쓰러뜨려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무장과 우부야시키는 같은 핏줄이었고 일족에서 무장과 같은 괴물을 배출해버리는 바람에 우부야시키 일족은 대가 끊어지도록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금세 죽어 끝내 일족의 대가 끊어지기 직전 신주로부터 일족에서 배출한 혈기 무장을 쓰러뜨려야 일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조언을 들었고
대대로 신직에 종사하는 일족으로부터 아내를 얻는 것으로 그나마 수명은 연장할 수 있었으나 그런데도 30까지 사는 것이 한계였죠. 무자는 혈기가 된 자신 때문에 신이 저주를 내렸다는 카가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천년간 수백 수천 명의 인간을 죽이고도 자신에게 아무런 천벌도 내려지지 않았고 신도 부차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을 부정하는 무잔이 가진 현실주의. 이에 카가야는 무잔과 다른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기 위해 무잔이 지난 천년간 어떤 꿈, 어떤 목적으로 살아온 것인지 묻습니다. 무잔은 카가야의 목소리를 듣고 그토록 눈에 가시었던 원흉을 두고도 미움이 솟아나지 않았는데 기묘한 그리움과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심히 불쾌함을 느꼈죠. 그때 무잔은 정원에서 카가야의 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고 카가야는 무잔의 목적을 자신이 알아맞혀 봅니다. 무잔이 꿈꾸는 것은 영원, 즉 불멸을 꿈꾸고 있다는 것. 그의 말에 무잔은 긍정했고 네즈코만 얻게 된다면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카가야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무잔은 카가야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네즈코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카가야는 무잔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며 진정한 영혼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영혼이고 불멸. 그리고 지난 천년간 많은 이들이 죽었음에도 귀살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이의 생명을 부조리하게 빼앗아온 무잔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어진 결과였죠. 카가야가 무잔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의 진짜 뜻은 무잔이 부조리하게 빼앗은 그들의 소중한 목숨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용의 영린을 건드리는 업보가 되었고 무잔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쌓일 대로 쌓여온 이어진 마음이 그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살때는 그런 마음으로 뭉쳐진 집단이었기에 카가야는 자신을 죽여봤자 귀살때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무잔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연결고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 이유는 죽어간 이들의 뜻을 천년간 불멸처럼 이어오고 무잔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귀살때와 달리 무잔은 그만 죽으면 모든 혈기가 멸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카가야의 말에 순간 무잔은 동요했고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죽은 무잔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끝마친 카가야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하는데 좀 전에 자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자신의 죽음까지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운 좋게도 귀살때, 특히나 주들에게 사랑받고 있기에 자신이 죽으면 예전보다 훨씬 귀살때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 말했죠. 이것은 귀살때라는 집단에서의 당주라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한 사람으로서의 카가야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카가야에게 무잔은 손을 뻗어왔고 카가야는 얘기를 잘 들어준 무잔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꺽쇠 까마귀는 오부야시키의 저택이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긴급 소집에 따라 사네미를 비롯한 기둥들이 서둘러 카가야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츠지無惨何としてもお前を倒すお前は必ず私たちが 서둘러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향하던 사네미는 과거에 있었던 주화페이를 떠올립니다. 그는 큰 어느 신의 호의로 최소한 주 둘은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죠. 교메이는 그가 주가 되었던 8년 전부터 계속 호의에 관한 건을 큰 어르신께 말씀드렸으나 카가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라는 귀중한 전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카가야뿐만 아니라 우부야시키가 역대 당주는 그 누구도 호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네미는 큰 어르신을 떠올리며 서둘러 저택으로 향했고 서서히 저택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은 것에 안도했는데 저택이 폭발에 휘말린 것을 본 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탄지로는 대량의 폭약 냄새와 피와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폭발로 인한 불길 속에 휩싸인 기부츠지 무잔이 있었는데 그는 카가야가 부처같은 미소를 띤 채로 본인과 함께 아내와 처자식까지 모두 폭약으로 날려버린 것에 당황했습니다. 카가야가 무슨 수를 쓸 거라곤 예상했지만 그의 행동은 무잔이 상정한 인간의 잣대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폭약 속에는 자잘한 마름수 같은 물체가 있어 살상력을 더욱 높였는데 이는 무잔의 재생을 단 1초라도 늦추기 위해서였고 이것은 아직 더 무언가가 그 다음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잔은 그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고 주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카가야의 노림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이용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자는 카가야가 자신에게 가지는 분노와 미움을, 그 사리를 젊은 나이에 끝까지 당당하게 숨겨놓았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자는 폭발에 휘말리기 전까지 그에게서 어떤 낌새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굳이 생각할 일이 아니기에 무자는 순간 일어난 동요를 잠재웠습니다. 그때 그의 몸 주위로 살점의 씨앗들이 나타났고 곧 그 씨앗은 가시로 변형되어 무잔에게 향했습니다. 가시의 정체는 혈기술이었고 무잔의 살점 속에서도 가시들이 자잘하게 가지가 뻗어 그의 몸을 단단히 고정했죠. 무잔은 이것을 흡수하려고 했으나 무잔이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을 노려 그의 배를 찌른 것은 타마요였습니다. 무잔은 그녀가 어째서 이곳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고 타마요는 이 가시혈기술은 무잔이 아사쿠사에서 혈기로 만든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잔이 행한 수많은 악행 중 하나가 자신의 목을 옥죄는 업보로 되돌아온 것이죠. 무잔이 타마요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었던 이유는 유시로의 눈속임 혈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었고 무잔은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곧 그 목적은 타마요의 말을 통해 알게 되죠. 타마요는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려놓는 약을 완성했고 무잔이 가시혈기술을 흡수하는 순간에 그의 몸속으로 약을 쥔 주먹을 집어넣어 흡수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무잔의 약체화를 노린 것이죠. 무잔은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타마요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무리였으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완성했다고 답했습니다. 확실히 타마요만의 힘만으로는 약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약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약의 열쇠가 될 네즈코의 피와 탄지로가 사투를 겪어가며 얻어낸 상현의 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잔을 고치기 위해 성심성의껏 돌보던 헤이안 시대의 의사처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연인지 몰라도 그녀는 헤이안 시대 의사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혈기로 만드는 같은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네즈코는 그녀를 혈기가 아닌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이겠죠. 그러나 무자는 자신의 남편과 자식을 죽인 건 다름 아닌 너 자신이라며 타마요의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과거 타마요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으나 병을 앓게 되어 죽어가고 있었고 어느 날 무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어른이 되는 걸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혈귀가 되는 것을 수락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참혹했습니다. 혈귀가 된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죽이게 되었고 이후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여느 혈귀처럼 인간을 잡아먹게 되었죠. 현재는 무잔의 저주에서 벗어나 식인을 하지는 않지만 무잔은 그때 그녀가 신나게 인간을 잡아먹는 것처럼 보였다며 조롱했고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타마요는 자신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은 무잔과 함께 여기서 죽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잔이 궁금해하던 타마요가 이곳에 있는 이유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다음 계획, 히메지마 교메이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에 불속을 뚫고 나타난 교메이는 연부를 베며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고 곧 그의 철구가 무잔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교메이는 자신을 구해준 카가야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되는데 카가야는 그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누명을 쓴 교메이의 입장에서 카가야의 말은 구원이었고 교메이는 카가야가 그 순간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辛いね天元君の選んだ道は様々な矛盾や葛藤を抱えながら君たちはそれでも前を向き戦ってくれるんだねありがとう 그리고 그의 장엄함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변함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카가야는 무잔이 찾아오기 얼마 전 기밀히 교메이를 불렀고 닷새 이내에 무잔이 찾아올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끼로 삼아 무잔의 목을 쳐달라 부탁했죠. 교메이는 어째서 그리 생각하는지 여쭈었으나 이에 카가야는 단지 직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수년간 카가야의 옆을 지켜왔던 교메이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특수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직감이라는 것은 우부야시케 이쪽이 지닌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말이죠. 바로 성견지명이라고 불리는 힘이 우부야시케 이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부야시케 이쪽은 미래를 내다보는 힘으로 그동안 불을 쌓고 수도 없이 위기를 회피해왔습니다. 카가야가 교메이만 부른 이유는 자신을 미끼로 사용할 거라는 계획을 알리게 되면 다른 주들이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교메이는 카가야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어서 그는 무잔을 쓰러뜨릴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무잔의 목을 베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필시 무잔을 멸할 수 있는 건 햇빛밖에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무잔의 목을 쳐도 죽지 않는다면 해가 뜰 때까지 무잔을 붙잡아 두어야 하는 지구전이 벌어지리라 생각했죠.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대로 무잔은 목을 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태양빛에 소멸시키는 방법인데, 무잔이 카가야가 일으킨 폭발에 휘말리고 타마요의 악으로 약체화되었음에도 교메이는 그의 재생 속도에서 이제껏 대치했던 혈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무리 규살대 최강이라도 무잔을 상대로 동이 튈 때까지 혼자서 계속 구속해두기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흑혈 지각을 교메이가 바위의 호흡으로 막아낸 그때, 분노에 찬 사내미를 비롯한 쥐들이 이곳에 집결합니다. 교메이에게 목이 베어도 무잔이 죽지 않았을 경우 지구전을 대비한 규살대 수장 카가야의 마지막 주의였죠. 교메이는 그런 카가야의 주의를 훌륭하다 평하며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이자가 키부츠지 무잔이며 놈은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에 모든 주들이 이윤도를 꺼내들고 각자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탄지로 또한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며 무잔에게 공격을 가했으나 이런 위기의 순간 무잔은 웃어 보였죠. 카가야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무잔 또한 마지막 싸움에 대비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키메의 눈 분신으로 파악해온 규살대 전원을 자신의 무한성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태양빛에 묶어두어야만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무한성은 규살대의 목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무잔은 고작 이걸로 날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여긴 것이라며 비웃었고, 내 놈들이 지금부터 갈 곳은 지옥이라며 오늘 밤 혈기사냥꾼들을 몰살시켜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탄지로는 그에게 지옥으로 가는 건 무잔이라고 받아쳤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며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며 소리쳤죠. 이에 무잔은 탄지로에게 답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할 수 있다면 가마도 탄지로. 천년간 이어져온 혈기와 규살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싸움, 최종 국면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どうしたかわいそうにこの血の味この痛み